고전에서 랩한 짬바를 최신에서도 이어갑니다. 방구석 짬바로 털어보는 본격 최신 게임 탐험 방송. 안녕하세요. 하이테크 피플 카르마 로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하이테크 피플로 인사드리는 카르마입니다. 옆에는 인사로 아시겠지만 로치씨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죽지도 않고 결국 또 왔네요. 뭐 저희가 언제나 연명하고 있었죠. 예, 뭐 죽은 듯이 살고 있긴 했는데. 생명력 끈질긴 로치씨 아닙니까? 저 뭐 그 어원에 따라 닉네임 어원에 따라 우리 업을 다스리는 분도 계신데 의견도 많이 받고 싶으니 영상 보시고 댓글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까지는 아니어도 보시면 감상평이라든지 나 같았으면 이렇게 했다라든지 뭐 저희가 아직 조건이 안 되긴 할 텐데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그 하입 그것도 한번 주시면. 네? 하입이요? 그 유튜브에서 요즘에 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하이프인가 뭐 인기 동영상 가면 주는 그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댓글을 요청드립니다. 좋아요도 요청드리고요. 예, 그래도 이제 댓글과 많은 주변에 알림 부탁드리며. 저도 이제와 얘기하면은 그 제 거가 이제 몇 개 안 되는데 그 디맥을 제가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처음에 빠꾸를 먹었어요. 지금 올라간 게 아니라. 빠꾸 사회가 혹시. 너무 못해서. 너무 못해서. 이게 제가 디맥을 지금 좀 많이 쉰 상태인데, 그거를 막상 이제 플레이를 다시 하려니까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드렸는데, 이건 좀 너무 많이 틀렸는데,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퍼포먼스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영상에 한 20분인가 30분인가 그럴 텐데 저는 거의 앞에 3시간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예, 아무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원래 저희가 들어가려고 했던 본 방송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맞다. 저희 오늘 사실 지금 평상시 진행하시던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깜빡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방송 재미있게 듣고 계신가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은 레트로피플 탐험꾼들의 원동력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CHRP_플레이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들의 소감과 사연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 방문해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해주세요. 아참! 방송 풀버전은 CHRP 공식 홈페이지와 CHRP 유튜브 채널에서 청취 가능하답니다. 물론 팟캐스트 서비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편하신 곳에서 함께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다양한 게임들의 모험에 참여하실 여러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하이테크 피플입니다. 여러분 광고 듣고 오셨고요. 근데 사실 뒷담화를 좀 하자면 지금 진행하신 분이 사실은 늦으셨거든요. 이거를 여기서 오픈하시겠다. 근데 이분이 나는 하이테크는 안 나갈 거야. 처음에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거의 붙박이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럴 거면 오프닝 같이 따는 게 로치씨 근데 지금 얘기 잘해야 돼요. 이러다가 이분 아예 안 나오시고 저희끼리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전 하이테크 피플 회차에서 들어보면 나는 여기 원래 나오던 게 아니야 이 양반들아 하셨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근데 있으신 게 더 좋으신데 자꾸 그러시면 진짜 안 나오실 수도 있다. 괜찮아요. 이거 데스 스트랜딩이랑 뭐 매기솔 델타나 이런 걸로 살살 긁어주면 알아서 기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저는 안 나올 테니 로치씨 열심히 같이 하시죠.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온전히 순전히 로치씨의 의견임을 말씀드리며. 그래서 약간의 저희가 지금 시간을 조금 벌어야 되는데 아까의 그 말에서 조금 이어가자면 제가 요즘에 게임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디게임을 하나 샀어요. 일본의 시골 생활이라고. 일본의 시골 생활이요? 예. 약간 도트가 좀 투박하긴 한데 나름 꽤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일본 시골에 약간 혼자 살기? 한 달 살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하는 느낌인데 근데 이제 집이 다 쓰러져가는 약간 창고 같은 데서 시작해야 되는데 집도 고치고 뭐 밭도 갈고 뭐 거기서 뭐 소모품 만들어서 동네에 내다 판 다음에 그걸로 뭐 식물 사고 이래가지고 뭐 식물 재배하고 고기도 사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초반밖에 못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저도 이제 약간 재벌은 못 주는 게
약간 이제 그 동숲보다도 약간 제가 그거를 까다롭게 굴더라고요. 보면서. 어떤 아니, 청소가 저렇게 빨리 끝나고 저렇게 쉽게 끝난다고? 이게 저도 자취를 하다 보니까는 DIY가 이렇게 쉬웠다고? 아니 저기요 그거를 불편하게 하면요 이번에 되는 붉은 사막 같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요. 네? 아니 그걸로 초반에 욕 엄청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근데 게임의 이제- 적정선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서 약간 너무 로컬한 일본 느낌을 느끼고 싶었다 보니까는 하게 되면서 이건 좀 약간 판타지 같기도 하고 그 청소가 빨리 끝나는 게 판타지다. 아예 청소가 빨리 끝난다기보다도요. 요리로 따지면 그렇죠. 재료를 이제 사서 씻고 썰고 볶든지 뭐 지지고 볶아가지고 접시에 담아서 내야지 요리가 나오는 건 이건 뭐 그냥 뭐 연금술하는 거 만화에서 나오는 연금술하는 것도 아니고 손바닥 딱 쳐가지고 칙 했더니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쵸, 너무 그쵸. 그러지 않냐. 약간 그것도 있고 이제 약간 보통 이제 자취나 이런 거 하면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쓰레기 문제거든요. 생선 쓰레기 먹을 문제다. 땐 좋은데 그거 뼈랑 네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니 그냥 일반 쓰레기 버리면 되죠. 근데 이거 수거는 어디 할 것이며 어디다 내놔야 되고 여기 분리수거 정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까지 다 원하신 거예요 게임에.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이게 저도 자취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자취하려고 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아니 한 달 자취 살기 시뮬레이터입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나서 뭐 설거지 뭐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며 식기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할 거고 설거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주방용으로 그거잖아요. 프랩이라고. 아하. 뭐 우리가 하루 한 끼만 먹을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이러시면요 무슨 포코피아 하는데 건물 짓다 보면은 이제 건물 위에 그 자재 쓰레기들 나올 거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처리하자고 하지. 사실은- 왜 그런 거는 안 그러고? 사실은 제가 포코피아를 아니 예시로. 동물의 숲을 보면서도 사실은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자재 쓰레기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아이고. 이게 팔린다고? 이게 값어치가 있나? 이래가지고. 네, 여러분 오늘도 산으로 가고 있는 레트로 피플을 형취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뻔했는데 오프닝에부터 아니 지금 차라리 이럴 거면 광고하기 전에 얘기하던가 왜 이렇게 자꾸 산으로 타는 거예요 오늘따라도. 그야 진행자가 안 왔으니까. 진행자가 늦을 줄 몰랐으니까. 주제 소개시켜드려도 괜찮을까요? 슬슬 들어가면 이제 진행자 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그건 신경 쓰지 말고 하셔도 되지 않겠냐고요. 안 되는데. 왜 안 돼? 아니 좀 이제 하려면은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 해봅시다. 뭐 이까지 왔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짤인데 이거. 웃잖아. 이까지 왔는데. 마음 해보입시다. 그런 의미로 혹시 뭐 최근에 관심 이제 가지고 계시는 뭐 게임이나 그런 이슈가 있으신지. 로치 씨 먼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제일 제 신경을 건드리는 이슈가 뭐냐면 네네. 작년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몬스터 헌터 와일드의 확장팩이 올해 나와야 되거든요. 높은 확률로 나옵니다. 그게 망하면 진짜 뒤가 없거든요. 아니 저기요. 아까 전에 일본 게임 하는 사람들 일단 일본 한국인이 사랑하는 게임 몬스터 헌터 와일드. 한국인이 사랑하면은 나라의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던 그 국산 게임이다. 대환국의 기획자가 디렉터도 맡고 있는 대캡콤의 프레그마타 이번에 나오는 진짜. 예, 지금 말하는 순간 드디어 국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미안합니다. 드디어 이제 원활한 진행이라기보다 원활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쵸. 뭐 자세한 거는 아마 이제 편집자분이 피드백을 나중에 주시지 않을까. 들어보시면 알 것 같긴 한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일단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헤드폰만 줬지만. 예. 안녕하십니까. 코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도착 전에 카드 재발급하는 게 도착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좀 수량이 밀리셨는지 좀 늦었습니다, 저희 집. 그래서 출발이 좀 늦어서 본의 아니게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 라디오 피플의 전통적인 레파토리거든요. 흔히 말하는 딱 해치웠다! 아니면은 난 이번에 이번 전쟁이 끝나면 그녀한테 고백을 하러 갈 거야. 프로포즈를 할 거야. 그런 거 마냥 한 번씩 있던 일이었어요. 예. 근데 오래간만이어서 저는 솔직히 신선했습니다. 그쵸. 요즘에 좀 새록새록한 추억들이 났어요. 가급적 좀 유지하려고. 가급적 웬만해서는 유지하니까 지각을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사단이 날 때가 있습니다. 네, 가끔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쿨하게 2시간 지각 이런 거.
극초반에 저기 버전 1의 저 동모 씨 이런 분들 네. 예, 방송 끝나갈 무렵에 뭐야 끝났어? 이러면서 왔어. 참 새록새록하죠. 어쨌든 아, 밥이나 먹읍시다. 네. 끝났어요? 어쨌든 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사과나만구로 오랜만에 심습니다. 앞전에 뭔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편집자님과 잘 들어보고 나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잡담하다가 뭐 그렇습니다. 2016 대한민국 게임 업계 안녕하시렵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계획을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김 실장 유튜브인가요? 그거에서 이제 나왔던 콘텐츠를 우연히 좀 보다가 얘기가 나와서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국내 업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걸 보고 버스 좀 타볼까? 아, 요즘 환승도 잘 된다는데? 라면서 한번 이제 쓱 저희도 한번 저희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자 그 아이디어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좀 보면서 판단을 좀 한 끝에 요 주제를 선정하게 됐고 그 전에도 사실은 이 게임업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 경제에 관련된 유튜브들을 보면은 좀 나와요. 뭐 주가나 뭐 이런 전망이나 뭐 회사 뭐 ROA나 뭐 등등등 해서 뭐 재무제표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희는 일단 저는 산수에 약합니다. 수학에 약하기 때문에 산수와 수학에 약하기 때문에요. 일단 숫자 다루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충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얘기를 하고 순수하게 그 회사를 바라보는 저희 유저들의 관점을 얘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견해가 있다면 그건 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확실히 이 말 맞아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틀린 거 없어요. 당신 말이 옳소. 당신 말이 최고야.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회사로 이 회사가 가장 대한민국 업계에서 요즘에는 핫하죠. 펄어비스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붉은 사막이 나왔잖아요. 그쵸. 7년이라는 세월. 진짜 거의 저는 사실 그 게임 보면서 야 이거 베이퍼웨어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뭐 거의 공기에 이렇게 좀 흩날려지는 듯한 느낌? 베이퍼웨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께 잠깐 설명해드리면 발표가 됐는데 나올 기약이 안 보이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과거로 따지면 이제 듀크 누kem 포에버 같은 뭐 그런 작품이라든지 거의 뭐 한 뭐 10년이 넘게 걸려가지고 나온 작품이었죠.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전에 계속 떡밥으로만 뿌렸던 뭐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소식이나 이런 거. 그 베이퍼웨어였잖아요. 2 때도 나온다. 3 때도 이제 테크 데모가 공개돼가지고 나온다. 안 나오고 4 때 돼서 드디어 이제 현실화가 돼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베이퍼웨어를 말씀드리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도깨비. 그쵸. 그렇죠. 그 회사에 그 도깨비 있었죠. 네, 그리고 일단 발매일은 정해졌고 이제 나오는 수순이나 이런 것도 나왔지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GTA 6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GTA 이것도 어쨌든 10년이 넘었잖아요. 어쨌든 10년이 넘게 뭐 그러다가 뭐 스팟 나오고 막 하니까 이제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작년 나올 거 또 미뤄졌잖아요. 모르죠. 나오기 전까지는 경기는 끝나기 전까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느낌.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일단 펄어비스에서 붉은 사막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반응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펄어비스. 나중에 한 50% 세일하면은 그때쯤에 살 것 같은데. 저분이 참 빨리 사줘요. 저 스틸 저 세일마. 저 세일할 때마다 이제 지름을 하는 세일마. 세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세일이 안 들어갔다? 그나마 잘 나가고 있다. 그렇죠. 편하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세일하고 있으면 개복막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펄어비스라는 회사를 저는 이제 그냥 검은 사막을 서비스하는 회사들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 도깨비하고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사실 붉은 사막에 대해서 좀 나중에 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국내 게임사 약간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 자체가 네, 한국에서도 물론 인기가 좋은 게임입니다만 주로 나오는 매출이 중국에서 나온다. 지표상으로도 크더라고요. 중국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뭐 이제 그러니까 국내 매출이 얼마 안 나온다라기보다도 그 중국이 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일단은 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펄어비스가 생각보다 그 유럽 쪽에 꽤 인지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확실히 한국 게이머들 성향과
성향과 좀 외국 게이머들 성향이 많이 차이 나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죠. 실제 이제 기업 IR 자료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매출을 공개하잖아요. 이 게임이 이제 보통 이제 4분기로 나뉘는데 1년을 그 기간 동안에 쿼터마다 얼마를 벌어들였고 이게 지역마다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와 어느 정도의 매출 수익률을 구조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펄어비스는 특이하게 국내보다는 그러니까 아시아권 통틀어서 아시아권까지도 포함해서를 봐도 오히려 북미 유럽이 더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검은 사막과 이브 온라인이 있죠. 그 두 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강한데 국내에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드물죠. 사실은 보통 아시아권 매출이 좀 강하고 나머지 지역이 좀 이렇게 있는 굳이 이제 북미 지역이 좀 강했던 거는 그 예전에 NC였나요? 길드원가? 하여튼 뭐 그런 작품. 길드원의 NC 맞습니다. 네, 길드원가? 하여튼 그 작품이 좀 북미에서 좀 이제 매출이 있었다.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이제 IR 자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걸 빼고는 매출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북미 유럽이 강한 거는 펄어비스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근데 그게 아까 로치 씨가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게임은 뭐 최근에 관심 있는 했던 게임 뭐냐라는 얘기가 있다가 게임 얘기하신 거 있었잖아요. 일본 옛날 좀 전통 가옥 같은 거 수리하고 일본의 시골 생활이라고 예, 인디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로치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불만이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불만이라기보다는 태클 걸면 안 되는데 약간 저도 모르게 태클을 거리게 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자취를 하잖아요. 시골 가옥에 자취를 하는데 밥을 먹으면 뭐 이렇게 요리를 하면 뭐 쓰레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쓰레기도 나오고 설거지도 나오고. 쌀을 도정을 했으면 쌀겨도 있을 것이고 네. 생선을 먹었으면 생선뼈도 있을 것이고 네. 뭐 육식을 했으면은 뭐 기름도 끼고 근막이든 뭐 지방이든 뼈든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처리를 어떻게 하지?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바로 떠오른 게임이 바로 붉은 사막이었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새끼줄 깨는 그 얘기 말고 이제 뭔가 먹는데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건 왜 안 나오냐라고 하는 그 부분 보면서 붉은 사막을 이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굴뚝 청소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 스토리상에 보면 굴뚝 청소. 그 초반에 네. 있죠, 그거. 그 스토리 초반에 보면은 부부싸움 하던 어떤 그 집에서 그 부인이 굴뚝 청소를 해달라는 뭐 그런 퀘스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또 조작을 또 세밀하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까 로치 씨도 말했던 좀 일반적인 게임은 그냥 굴뚝 가서 B 버튼 누르면 이제 그냥 알아서 청소해주는 모션하고 이제 굴뚝 청소 이제 뭐 차를 늘리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끝났습니다 이제 하면서 말 걸면 굴뚝 청소 끝 그럴 텐데 붉은 사막 보면은 그 청소하는 그 모션마저도 직접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좀 그거를 대해서 붉은 사막을 뭐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붉은 사막 자체가 저도 솔직히 이제 그래픽이 너무 좋고 게임성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투자도 했다가 지금 이제 투자를 하셨어요? 투자했어요. 투자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방송 준비하면서 했어요. 여기 주주가 계십니다. 난 이거 할 말 있어. 버셨나요? 벌었으면 지금 톤이 이러겠습니까? 물렸습니다. 사실 그래도 물론 이제 모든 투자는 개개인의 투자 성향과 책임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반려주식이 된 건가요? 이제 좀 됐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높은데 물렸습니다. 높은데 물렸어요. 근데 솔직히 그런 심정은 있어요. 이 게임 봤을 때 게임 자체는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체적으로 봤을 때.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리신 부분은 그런 거 있죠. 이게 정말 이게 세밀하게 만든다고 다 좋은 게임은 아니다.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전에 전제 조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셨던 분들의 견해랑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본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신 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순수하게 보고 판단한 그냥 일반 유저 입장에서라고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딱 봤을 때 느낌은 스토리는 양념인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요 근래 가장 많이 파고 있는 게임이 디비전이다 보니까 이걸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1하고 2를 제가 다 해봤고 스토리를 다 밀었는데 가장 요 근래 나왔던 DLC 중에서 좀 그나마 스토리를 좀 담아서 낸 게 그 브루클린 DLC 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디비전 1 때 배경 지역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재구성해서 나온 그런 DLC인데 이거 이제 짧아요 DLC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디비전이라는 것도 나름 딥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 브루클린을 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되게 좀 허무했어요. 에게? 이러면서 끝났거든요. 뭐 그렇긴 하죠. 네, 이게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스토리 안에서 좀 중추를 잡는 스토리 느낌도 없고 맵은 익숙한 데 나오고 그런데 트랩 조금 늘고 보스 어디서 익숙한 거 몇 마리 나오고 요런 게 다예요. 나름 스토리라고 해서 기대해서 좀 했는데 이게 스토리를 왜 이따구로 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 그런데 이제 붉은 사막은 안 해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본 입장에서는 좀 그런 느낌이 오버랩이 돼요. 이게 메인 스토리는 과연 어떤 느낌으로 짠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그렇잖아요. 그냥 붉은 사막이라는 느낌을 처음에 나온 것들과 화면들을 보면서 판단했을 때가 일단 분위기는 중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컨텐츠 하는 거 보면은 막 갑자기 동양 오리엔탈리즘이 섞여 있고 막 그러면서 막 격투가 나와서 막 어리겐 쏘고 막 때리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막 갑자기 막 우주 대기권까지 하늘 날아가는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뭐 용을 타고 달았지 네, 않나. 막 용 나오고 막 보면서 방향이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메인 퀘스트를 하면 느낌은 다를 수 있겠죠. 잡 시스템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거 1차적으로 이해하는데 반찬 가지 수는 엄청 많은 한정식집에 들어갔는데 메인이 되게 부실한? 왜냐면 가짓수는 많고 할 거 많으니까 나쁘진 않아 보여. 근데 정작 나는 이 메뉴를 주문할 때 그 메뉴를 주문했기 때문에 사이드가 껴나오는 거잖아요. 사이드 때문에 내가 주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약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게 와닿는 목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목적성을 제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게임을 지금 현재 봤을 때. 물론 나중에 하겠죠. 우선 일단 제가 주주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게임이 뭐 그런 뭐 높이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 아닌데. 주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식 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는 게 이제 뭐 어떤 특정 목적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메인 반찬이 약하다라고 하신 게 스토리 부분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스토리죠. 많은 저도 이제 리뷰어분들이랑 좀 그런 분들 얘기하다가 참고할 때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하세요. 이게 양쪽으로 좀 갈릴 때 오픈월드 게임 특성이다 보니까 약간 스토리를 약간 그 펄어비스에서 계획할 때 중요도를 좀 낮췄을 수 있다. 왜냐면 스토리 자체 이제 오픈월드를 하다 보면 엔드 컨텐츠 이제 그 처음에 아직 DLC 같은 게 안 나왔으니 스토리를 밀고 난 이후에 그 다른 이게 스토리 밀고 끝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스타크래프트 예시로 들면 캠페인 깼다고 끝나지 않는 거 마냥. 그렇죠, 그렇죠.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이 좀 메인 컨텐츠로 봐서 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붉은 사막 자체는. 근데 다만 그건 있죠. 저는 이것 좀 약간 비슷한 예시로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떠오르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라우어 1 되게 재밌게 했고 2도 해봤지만 게임은 2 재밌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 시스템적으로. 게임 자체로는 네네. 재밌었다. 그러니까 게임성 재밌어요. 붉은 사막도 보면은 게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게 되게 게임적으로 재미나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지금 라우어가 그 스토리로 망치고 골프공 드립으로 굉장히 욕먹고 있을 때 이제 그 이후에 패치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스토리만 미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뭐 게임적으로도 많이 즐기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사이드를 좀 네. 파시거나 뭐 이런. 대신 그래도 왜 라오가 욕을 먹었습니까? 아, 그렇죠. 메인 예. 스토리, 메인이 그 문제였죠. 스토리가 네. 오래간만에 얘기하는데 그 앱이 플레이할 때도 재밌게 그러니까 재미는 있었어요. 조작하는 데 있어서 게임은 재밌게 했어. 근데 이게 스토리가 덮이는 순간 너무 사람이 열이 뻗치는겨.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특히 그 극장에서 엘리를 추어 팰 때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손가락 지금 2마디가 아파요. 엘리가 잘렸던 손가락이 아프다고. 이 스토리 부분 아예 건너뛰고 그냥 뭐 자유롭게 활동하세요 이랬으면 모르는데 일단 또 스토리를 플레이 해야지 나중에 오픈월드가 장황하게 펼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또 왜 어떻게 보면 이건 메인 반찬보다도 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잠시만요. 일단 안내 교육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빡세 지금. 붉은 사막의 딱 그 고점은. 그게 좀 완만했으면은 평가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데 사실 저도 그 주식을 살 때 그 스토리 부분을 못 보고 게임성만 보고 샀다가 그건 못 보죠. 그 게임 이제 스토리를 보고 나서 그제서야도 손절을 했어야 된다라고 할 때가 있었죠. 그걸 봤으면 내부 사람이죠. 스토리는. 저는 사실은 이제 여러 리뷰를 좀 보긴 했는데 저도 이제 국장님이랑 비슷한 의견인 게 당연히 이제 재밌으신 분들의 이제 주관적 의견은 저도
존중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카데미 수상을 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재밌으란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개인의 기호라는 게 네. 어쨌든 담보가 그리고 돼야 뭐 되죠. 어벤져스나 이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잘 나갈 때 아무리 잘 나왔다 한들 걔네 시상식은 못 갔잖아요. 뭐 아니면 그렇죠. 예. 메타크리틱이나 그 IMDb나 이런 데서 뭐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저는 명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엔드게임이나 뭐 인피니트 워 같은 거. 그래서 저는 그 부류의 붉은 사막이 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게임의 태생 자체가 평가는 절대 좋게 받을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리뷰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좋게 하려면 메인 스토리가 개쩔게 나와서 예를 들면 뭐 언차티드라든지 갓 오브 워라든지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이라든지 이런 류의 액션 어드벤처류가 보통 이제 그런 리뷰에서 강세를 보였죠. 오픈월드가 받으려면은 레데리급의 그 레데리 뭐 GTA 요 정도의 싱글 플레이가 있든가 아니면 위쳐 3나 사이버펑크급의 뭔가 이런 규모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사이버펑크는 저는 스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 보면 저는 사실 이 게임에 제일 비슷한 건 사이버펑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빗대서 생각했을 때 오히려 조금 기대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 게임이 이제 공개되고 여러 가지 리뷰를 봤을 때 첫 떠오른 게임이 사이버펑크였거든요. 일단 처음에 엄청난 기대를 갖고 나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벌써 5년이 넘는 전의 얘기인데 근데 지금 돌이켜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세월이 건너와서 지금 이제 사이버펑크를 봤을 때 유저들의 평가는 달라졌거든요, 확실히. 그리고 나서 붙는 수식어가 있죠. 아, 역시 CD 프로젝트는 믿을 구석이 있어. 라는 거잖아요. 저기는 확실히 뭔가를 계속해줘. 라는 느낌인데, 저는 붉은 사막이 전례를 좀 본받아서 향후의 로드맵을 좀 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라이브 서비스를 좀 어느 정도 하는 구성으로 일단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팀이 어떻게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뭐 들리는 얘기로는 팀의 거의 핵심 인력들이 다 도깨비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버펑크도 계속 유지 보수를 해주면서 이제 확장팩이나 이런 걸 내면서 결정리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제 플스5 프로 때까지 오면서 뭐 다시 뭐 PSSR 지원까지 뭐 이렇게 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해주면서 이 게임의 결을 굉장히 잘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미디어 믹스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선빵들을 했어요. 사실은 사이버펑크는 그 미디어 믹스 힘도 굉장히 반전의 키였다고 봐요. 사실은 그 엣지러너 빠리솜이 있죠. 굉장히 그렇죠, 그게 그렇죠. 성공을 거두면서 사이버펑크를 좀 다시 보게 되는 좀 계기가 됐던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이제 단순하게 원작 IP만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한계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가 오너의 입장이라면 성과 있는 비용을 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그 정도 개발 비용이 올라갔다는 전제를 또 생각해 봤을 때 보면은 또 자체 엔진 갖다 그렇게 굴려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엔진 개발 비용까지 거기에 다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만큼의 개발비가 올라갈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따지고 봤을 때 2번 정도에 걸치고 6년 정도에 걸쳐서 크게 DLC를 잡고 세부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메이저 업데이트를 강하게 때리는 그 사이사이에 그렇게 해서 좀 결을 만든 다음에 만약에 그리고 외부적인 협업이나 이런 게 좀 괜찮게 들어온다. 넷플릭스나 이런 데처럼. 그런 게 온다면 저는 좀 이제 IP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화시켜서 좀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 쭉 봤을 때 느끼는 거지만 이참에 스토리 기획자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스토리 기획자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그거는 거의 필수라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붉은 사막 정도의 컨텐츠에서 지금 당장 결을 빨리 정리를 하려면 스토리를 정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를 기반으로 이제부터 좀 만들어 나가야 돼요. 메이저 업데이트를 해서 뭐 사이드 미션에 스토리를 좀 준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확장팩 크게 DLC 먹여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계속 내밀면서 아, 이 게임이 뭔가 스토리적으로 계속 깔리고 해서 저변이 쌓여 나간다. 이런 걸 보여주면 저는 이 게임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팔리긴 많이 팔리겠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엔 내년이 되는 1년 시점이 마지노선이 될 것 같아요.
펄어비스 얘기가 많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일 정말 제일 뜨겁게 타올랐어요. 붉은 예. 사막 아니랄까봐. 붉은 붉은 노을처럼. 사막에서 제일 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급부로 좀 얘기해 볼게. 크래프톤 다음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크래프톤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 오히려 펄어비스가 희망편이에요. 아, 그쵸. 크래프톤이 절망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하는 것마다 잘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그나마 저기 IR 발표 자료에서만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게 분명히 이제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돈도 잘 벌어요. 시총을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아요. 크래프톤 꽤 크거든요. 그냥 원툴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론은 기억나는 게 배그밖에 없어요. 이 회사는. 왜냐면은 펄어비스는 욕은 먹지만 지금 그래도 도전을 해서 검은 사막이라는 IP를 확장시켰잖아요. 그래서 붉은 사막이 나온 거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보 온라인이라는 작품을 해요. 그래서 국내 비중보다는 해외 비중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제 매출 구조가 어떻게 보면 약간 탄탄하게 이 세 작품으로 나뉘어서 나가고 있잖아요. 두 라이브 서비스가 꾸준히 빼주면서 나가고 있고, 이제 장기간 개발했던 붉은 사막이 어느 정도는 중박 이상은 터졌다고 봐요. 지금 이제 2기점 전후로 해서 500만 장 지금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00만 장은 충분히 나갔다는 지금 정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500만 장이 지금 찍히느냐 안 찍히냐 요 정도 선으로 좀 보여지는데 첫 타이틀 치고 500만 장 근접하게 나오면 잘 나간 거거든요, 사실. 그쵸. 나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뭐 닌텐도 같은 거 몇 천만 장 뭐 팔았는데 뭐 그러니까요, GTA나 이런 거 봐서 막 몇 천만 장 나가, 1000만 장 이상이니까 1000만 장이 되게 우스운 시대로 생각하는데, 그쵸. 1000만 장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진짜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걸 따지면, 예전에 이제 90년대 그 우리나라 가요계를 보면 막 100만 장 얘기 나오잖아요, 보면. 아, 그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요즘에는 이제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불법 복제도 많았고, 이제 길보드 차트로서 길거리에서 막 팔고도 막 그랬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나가는 게 100만 장?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지금은 더 까다롭스럽죠. 게다가 이게 이제 한번 나가서 돈이 땡 하고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나가는 구조는 또 이게 뭐 환불 절차 이런 거에 기간들도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집계 기간을 다 포함해서 하면 분명히 어려운데 그거보다 분명히 잘 되고 있습니다. 배그는 잘 되고 있어요. 꽤 전 세계적인 IP죠. 잘 나가는데 문제는 넥스트가 없다는 거. 배그 나오면은 뭐 없어요? 이런 거밖에 지금 판단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업데이트만 잘하고 컨텐츠 추가 잘하면은 저는 인조이라는 복병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M&A를 진짜 실컷 했거든요. 근데 얘네가 다 약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느낌이에요. 뭔가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내민 느낌이랄까? 이게 칼리스토 프로토콜도 때도 아, 그랬고 맞아. 칼리스토 프로토콜. 그리고 예. 지금 서브노티카 사태도 약간 있었거든요. 맞아. 그것도 이제 문제좀 소송전 컸죠. 들어가고 예. 막 이랬는데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M&A는 실컷 했는데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동네 구멍가게 돼버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거든요. 조금 죄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가 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 크래프터를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이 그냥 견해입니다. 뭐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 롯데가 떠올라요. 아, 롯데라. 뭔가를 하려고 사요. 샀는데 지금 기업 자체로 오면 계속 나오는 게 위기래요. 그렇죠. 그 큰 회사가 위기래요. 건설사도 게다가 위기고 정유사도 시총도 위기고. 보통 대한민국 10대 시총에 보면 롯데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아마 10위권 밖이라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제는. 그 컸던 회사가 왜 자꾸 미끄러지는 거지? 아니 롯데잖아. 근데 뭐가 대체 문제인 거야?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분명히 모두 사고 여러 가지를 뭘 했대요. 사실 이 회사에서 지금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것들이 있어요. 개발되는 것 중에 눈에 가는 것들은 좀 있죠. 눈물을 마시는 새라든지. 아, 그쵸. 욕은 먹고 논쟁은 났지만 어쨌든 서브노티카 2가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회사 갖고 있죠. 하이파이 러쉬. 네네. 이 회사가 어쨌든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뭐 탱고 게임웍스 이 회사 물론 이제 거기서 뭐 이브리딘이나 이거는 결국 이제 엑스박스 쪽으로 이제 가져간 거고 이제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하이파이 러쉬만 갖고 온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패럴드 관련된 기반 IP 사와가지고 하는 뭐 모바일 버전도 있다고 하고 그 다크앤다커였나요? 그것도 있었는데. 네, 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펍지 관련된 뭐 블랙 버젯인가 뭐 이것도 좀 만들고 있다는 것도 지금 보여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되는 것도 있고 없진 않은데 현재로서 드러난 게 공식적으로 드러난 게 없고
IR 자료에서 나와서 다음 분기에 이런 게 라인업에 있습니다라고 발표했을 때 크게 굵직하게 나와 있는 게 없다가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크래프트를 보면 약간 그게 오버랩이 돼요. 아니 쟤네는 뭘 샀대, 뭘 만들었대, 발매했대. 근데 평가가 애매하네. 그래 인지호도 말씀하신 대로 그쵸 막 기대하고 뭐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용해. 뭐 더 없나? 뭐 이런 느낌? 나란히 놀 수 있는 구조는 안 될지 몰라도 사이드로 이렇게 딱 자기가 그 격가지로 이 회사의 매출 구조일 때 배그 다음에 인조이 막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느낌이어야 되는데 배그 다음 인조이 이런 느낌이랄까? 물음표가 찍혀요.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찍혀요. 그리고 나서 뭐 요 근래 배그가 이제 뭐 탑뷰 시점으로 뭐 모바일 게임 하나 나오려던 거 뭐 그것도 테스트한 다음에 엎었다면서요. 보니까. 아, 그렇죠. 네, 접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업적인 입장에서 안 내느니 못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지금 크래프톤에 필요한 거는 찬밥 더운밥 가릴 땐가? 라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약간 그 만루 홈런만 노린다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쨌든 전 세계적인 IP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다다.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에요. 원히트 원더예요. 딱 느낌이. 그 가수들 보면 한 곡으로 굉장히 빵 떴는데 그 다음에 분명히 앨범들을 많이 내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히트곡이 있지만 그거 이상의 뭔가는 안 보이는 듯한 느낌? 아니 심지어 이게 원히트 원더인데 뭔가 괜찮은 게 나온 것 같은데 발표도 안 해.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아니 미공개라도 좀 내줘. 아니 팔아 먹으라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랄까? 근데 자기 혼자 이제 내려다 접은 느낌? 약간 요런 느낌이라. 그쵸. 장인 정신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뭘 봐야 알지 이런 느낌이랄까요? 안타깝죠. 네.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게. 저는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저는 그쪽 업계에서 일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배그가 워낙에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나왔는데 오히려 이게 배그를 깎아먹을 것 같아서 또 안 나오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살짝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게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자영업자나 뭐 그런 조그만 소규모 조직이 아니라 상장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이면 계속 매출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죠. 아니 그쵸? 예를 들면 삼성이 갤럭시 1 내고 성공했다고 갤럭시 안 내고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쵸. 후발주자들이 계속 다른 거 내고 있는데 그 그러면 갤럭시 탭도 내고, 네. 갤럭시 북도 내고. 그러니까 계속 내잖아요. 뭔가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하고 막 나가면서 딴 거 내잖아요. 막 갤럭시 워치도 냈다가 갤럭시 링도 냈다가 뭐 망해서 막 뒤집어지더라도 뭐 결국 뭘 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도를 해가잖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뭔가 계속 내놓고 있고 계속 욕은 먹지만 어쨌든 엑시노스를 계속 개발해가지고 계속 탑재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막 뭐 뒤쳐졌네 뭐 이러면 스냅드래곤보다 뭐 개밥이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어쨌든 계속 시도를 하고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기업이라면 필요하고 이제 그런 바탕이 돼서 뭔가가 끌고 와줘야지. 그러니까 R&D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뭔가를 끌고 와서 내밀면서 계속 시장을 두드려야 그리고 알려야 이게 자기 그 회사의 인지도가 쌓이고 그러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건데 이 회사는 내는 것 같으면서도 안 내고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번 돈을 안 쓴 것도 아니잖아요. 뭐 투자를 열심히 하실 수도 있겠죠. 회사니까. 근데 인수합병 이런 걸 많이 했는데 한 거에 비해서 쇼핑한 거에 비해서는 뭔가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는 해외 기업 사례입니다만 그 공룡 기업들 있잖아요. 뭐 마소라든지 소니라든지 그렇죠. 뭐 텐센트라든지 이런 데의 정책이 제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거기도 이제 M&A를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붐이었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뭐 수익 안 나온다고 바로 스튜디오 폐쇄. 뭐 기존에 돈 안 되는 애들 폐쇄, 해고, 그게 구조조.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EA였잖아요. 그쵸. 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작은 스튜디오를 다 그냥 폐쇄해버리고 수익도 못 내. 뭐 그럴 거면 왜 했냐. 그러고 CEO 갈아치우고 나 몰라라 이러고 있는데 뭐 하는 병신짓이냐 싶은데 그 전철을 제가 볼 때는 크래프톤이 살살 밟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거기까지 갔다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이게 너무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돈 썼으면 좀 관리를 좀 하든가 안 할 거면 기회를 좀 줘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사실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한때 EA를 대표했던 단어가 있었잖아요. 유저들이 좀 냉소적으로 던진 거, 이올이라고. 네. 모두 그냥 먹어치운다고.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우디 국부펀드에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 결국 사우디에 넘어갔어요.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 EA라는 회사 자체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좀 섞여 있긴 하지만 그 EA라는 회사가 넘어간 과정을 좀 생각해보면 분명 거기도 IP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합니다만 어찌 보면 묘하게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크래프톤은 안타까운 게 EA는 나름 뭐가 좀 있었어요. 뭐 생각해보면 커맨드 앤 컨커도 있고 심시티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계속 뭐 수익을 드래곤 내고 있던 에이지부터 드래곤 에이지도 뭐 있고 여러 가지 IP가 있었습니다. 뭐 영화 IP에서 만들었던 뭐 해리포터 같은 것도 있고 뭐 반지의 제왕 같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그렇죠. IP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일회성이든 단발성이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도 돈은 벌어주는 IP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렇게 갖고 있던 IP들 썩히다 못해 그냥 사장시켜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넘어갔잖아요. 그 회사마저. 그런데 그거보다도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회사들은 많은데 거기서 뽑아낸 아웃풋이 없다가 문제예요. 명품 브랜드가 목표인가? 그렇잖아요. 그 약간 이름 자체로 그냥 가고 싶은 건가? 그 느낌이 들긴 하네요. 약간 그 가격 떨어질 것 같으면 폐기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약간 하네요. 그런 느낌이 보여요. 사실 명품 브랜드 같은 느낌이 보여요. 근데 저기도 명품 브랜드도 엄밀히 따지면은 매년마다 뭐 컬렉션이니 뭐니 뭘 하는데, 물론 뭐 그 안에서 컨텐츠가 나오니까 뭐 하겠죠.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마지막 본 건 뭐 그 GD 뭐 스킨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왔던 거 봤는데 그런 거 따지면 예전에 그 서든어택 보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 흔히 말해서 스킨팔이 개념인 거잖아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이 회사의 결론을 이렇게 보면은 유저로서 보면 조타수가 있는 걸까? 과연?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자기네 비전이 있어서 M&A 한 거면 그 제대로 비전 제시하고 끌고 가든가 아니면 그 데이버 다이브 같은 거 나올 때처럼 뭐든 좋다. 뭐 니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거나 들고 와봐라. 이런 식으로 좀 밀어주든가 뭐 둘 중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요.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라. 그러니까요. 한편은 뭐 근데 이제 사실 오픈된 거는 그러니까 저는 뭐 보호하려는 입장은 아닌데 모르죠. 또 이게 운영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또 뭔가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안 보이니까 다들 아쉬워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네.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내부적인 원인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당연히 내부적인 문제에서 발생을 한 게 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시를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딱 그거예요. 전에 아시안컵 때 대한민국 대표팀이 분란이 났었잖아요. 연습 중에 뭐 저기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다퉜다 뭐 이거 이게 다른 데가 아니라 어디서 소스가 새서 대한축구협회에서 그거 맞아요라고 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뭐 정보 출처가 무슨 뭐 영국의 무슨 유관지인데 거기에 보니까 뭐 이게 스포츠 관련된 부서가 아닌데 뭐 어쩌고 이게 어디서 정보 출처가 어디서 생 거냐 뭐 이런 건데 한결같이 얘기잖아요. 아니 내부에서 다툼이 날 수 있어. 문제가 터질 수 있지. 사람 모이는 데니까. 그러면 안에서 해결해야지. 왜 이게 대회 도중에 밖에서 터져가지고 왜 저 사람들 막 기죽어가지고 갑자기 막 기량 못 펼치고 막 고개 숙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축구 이외의 거를 왜 축구 대회에서 부각시키냐 이런 논리였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문제 터진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보이고 계속 추측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회사가 뭔가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는 게 계속 보여지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회사는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 여러 가지 작품들을 좀 이렇게 꾸준히 내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또 이 회사가 또 인디 게임들도 많이 퍼블리싱을 하는 회사로 또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인디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 중 하나죠. 저는 이 네오위즈라는 회사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다르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면입니다. 시류를 잘 타서 사업 영역을 자연스럽게 변화 확장시키고 있는 것 같다. 자신들이 PC로 막 개발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쪽으로 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것도 알지만 지금 이제 어쨌든 이 네오위즈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콘솔 쪽이 좀 강화되는 상황이 가장 두드러진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국내에 이제 그나마 이름값이 조금 있는 회사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네오위즈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콘솔로 전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회사가 좀 드물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네오위즈에서 그런 것들을 자극을 받아서 좀 뒤따라오는 느낌.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행보는 굉장히 미비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 그 콘솔 시장으로서의 확장을 굉장히
빠르게 선점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인디나 이쪽으로도 시스템을 잘 잡아가고 있다? 라는 게 보여서 시행착오는 계속 보이는 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준수하게 뽑아줄 것들이 나오거든요. 뭐 피해 거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대박은 아니지만 중박으로 좀 이렇게 살살 계속 이렇게 군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꽤 볼만할 것 같아라는 느낌이 좀 생기는. 누가 보면은 에이 그 말도 안 돼라고 할 수 있지만 캡콤의 사례를 좀 생각해 보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캡콤도 사실은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만들었지만 90년대 대전 격투로 빵 떴잖아요. 그리고 대전 격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벨트 스크롤도 잘 만들었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냥 내부에서 계속 뭐 여러 가지 기획안들이 올라오면은 이게 뭐 되겠어 하면서 그냥 만들어봐라 이렇게 던지는 것들이 성공한 것 중에서 많이 나왔죠. 뭐 바이오하자드가 사실은 거기서 파생된 게 데빌 메이크라 있고 기부자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쪼개지잖아요. 그 하나로. 그렇죠. 거기서 이제 몬스터 헌터도 모넌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계속 뭐 프레그마타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IP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캡콤에서 나오는 뭔가를 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 회사가 나름 그 구심점을 가질 만한 것들이 좀 많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참 대단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레데리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원래 레데리는 캡콤 거였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그 레드데드 처음 거요. 처음 게 원래 캡콤에서 개발하던 건데 그게 이제 개발하다가 중단이 했는데 그걸 락스타가 사갑니다. 그 작품이 된 거예요. 원래는 캡콤에서 발표했었죠. 그거의 그 전작이죠. 그 2006년쯤인가 그때쯤 나온. 그때 이제 스크린샷도 나오고 막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봤을 때 꽤 이 회사도 여러 가지를 했어요. 망한 것도 많아요. 그다음 매니악한 것도 많아요. 뭐 뷰티풀 조도 있고 뭐 킬러 세븐도 있고 막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결론은 나중에 써먹는 IP로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력이 있는데 네오위즈가 지금 시작은 미비하고 구성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좀 쌓아가면 볼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이제 약간 이제 넥슨 다음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준수한 좀 어찌 보면 기본기가 탄탄한 그래요. 요런 맞아요. 느낌이거든요. 네, 국내선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라이브 서비스도 그래도 하나 괜찮은 거 건진 게 있죠. 브라운 더스트 2죠. 저게 그쵸. 그것도 있었지. 그래도 뭐 평가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수익적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굴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포트폴리오가 꽤 다양하죠. 인디 쪽도 유통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긴 한데 근데 그게 결론은 결실을 맺게 되거든요. 앞서 얘기할 때 예시로 제가 축구 얘기를 했지만은 그 축구 얘기를 얘기하면은 J리그 같은 경우 보면은 J리그 100년 대계라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그 일본 축구협회 쪽에서 그게 뭐냐면 100년에 걸쳐서 그 흐름을 만들자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일본의 축구 시스템은 지금도 다들 인정하잖아요. 거기는 시스템에 의해서 성장한 구조거든요. 지금 일본은 어쨌든 실패해도 계속 그거에 맞춰서 계속 왔단 말이에요. 시행착오를 해서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일본은 흔들리는 게 안 보여. 그냥 굳건하게 가고 있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감독 하나 선입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축구협회에서 행정 잘못해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막 이런 느낌이라서 이게 배가 산으로 가냐 바다로 가냐 막 이런 느낌인데 일본은 그냥 초지일관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언덕을 뭐 2칸씩 올라가든 10칸씩 올라가든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닥치고 저리로 가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강하니까 지금 결론은 경기력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걸 기업 관점에서 지금 얘기할 때 네오위즈가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다.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냥 대중이 볼 때는 쟤네 뭐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듬성듬성하는 거 뭐지? 라는 규모는 크지 않아도 상당히 건실하다고 그러니까 그 내실을 굉장히 자신들의 관점으로 자신들의 방향성과 자신들의 속도에 맞춰서 계속 가고 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그게 굉장히 네오위즈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다. 근데 이게 완전히 또 놓지도 못한 것도 있어서 이제 여기서 좀 돈이 깨지는 게 없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운영 자체가 좀 변한 게 이제 한 10년 남짓 됐는데 그 이후로 나온 것들은 괜찮은데 이제 그 이전에 했던 이거를 원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게 좀 회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좀 있긴 하죠. 네오위즈 게임들만 보면 아까 로치 씨도 말했지만 말아먹은 것도 꽤 많다 그랬잖아요. 사실 기업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그런 걸 사실 놓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김밥천국에 보면 메뉴가 정말 수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나가지만 네. 그래도 놓지 않고 나오는. 근데 그런 게 꼭 그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김밥천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옛날에 골목식당 같은 데서도 나왔지만
손님들이 이거 찾아요. 이런 게 꼭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왜 지금 크래프톤이랑 딱 약간 반대되는 행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억에 네오위즈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산나비거든요. 아, 그치. 산나비가 네, 네오위즈 네. 퍼블리싱했지.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렇게 퍼블리싱 해주고 인디게임 좀 끌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상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시장을 같이 끌어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왜?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굴 끌어줘. 물론 그 이익관계가 있으니까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걸 끌어주는 것도 잘 끌어줘야지 토사구팽 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저기 아까 로치 씨가 말했던 크래프톤이요? 아니요 크래프톤 전에 그 아, 그런 EA. EA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행보를 걷지 않고 여긴 그래도 잘 해줬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잘 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잘 될 것 같아요. 잘 명맥을 이어올 수 있는 그러다 뭔가 하나가 퍽 하고 터지면 이제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총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고급 브랜드가 될 수 있겠죠. 좀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있지만 그게 이제 언제 올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렇죠. 여기야말로 이제 큰 거 한 방이 좀 필요한 데긴 하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시장을 좀 넓혀가려는 저력만큼은 인정해줄 법하다.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넥슨을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넥슨이야말로 요즘에 국내 게임 시장에서 보면은 일왕이죠. 모범 지표에 근접한 느낌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매해마다 뭔가 잘 터져주고 있다. 뭐 굳이 작년 비교하면은 아크라이더스가 있었죠. 그 판매량도 1000만 장 넘어갔죠 이미. 그리고 이제 꾸준 매출 3대장 있잖아요. 그쵸. 메이플, 던파 있고, 던파, 던파. FC 온라인.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퍼센테이지에 약간 차이가 있고 약간 빠지고 넓어지는 막 그런 구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준수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길게 봤을 때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되는 회사죠. 넥슨은 조타를 잡고 있던 키 메이커를 하고 있던 이제 창업주가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부재가 된 상황에서 약간 집단지도 체제 같은 느낌으로 이제 운영을 해오다가 요번에 이제 결국은 회장직을 신설을 해버렸죠. 다시. 네. 사실 원래 게임 회사에 회장직이라는 인상은 없잖아요. 보통 IT 쪽은 의장직을 많이 다루는데 여기는 회장직을 이제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크레이더스를 개발한 스튜디오의 이제 그 대표 디렉터가 회장이 됐죠. 이제 여기야말로 어떻게 보면 M&A 모범 사례 중 하나죠. 그렇죠. 잘 이렇게 인수를 해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그게 이제 또 운이 닿아서 또 대박들이 한 번씩 나왔고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덩치는 많이 커졌다. 그리고 꾸준히 뭔가 나와준다. 내부든 외부의 이제 자사의 이제 그 자회사 스튜디오든 뭐가 나와주긴 한다. 근데 곁가지 정리는 필요해 보인다. 이 덩치에 비해서 어쨌든 좀 나가는 게 좀 과하지 않냐? 라는 물음표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정리는 좀 필요해 보인다. 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회장직을 신설하고 어쨌든 당신이 한번 조타수를 잡아보세요. 라고 내준 거 아니냐. 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굳이 이걸 비교하면은 좀 많이 과하긴 합니다만 같은 결을 좀 생각해봤을 때 닌텐도가 떠올라. 닌텐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와타 사토루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경영 전문가 위주로 갔어요. 그렇죠. 게임은 알지. 게임을 좋아하고 닌텐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부에서 올라왔지만 경영 위주로 좀 가는 느낌이고 게임 개발이나 이쪽은 이제 그 미야모토 시기로 낸 사람들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팔로우스 뭐 이런 직책을 해서 거의 이제 개발 쪽 관련해서는 대표급의 동등한 대우로 해서 거기 이제 직함을 신설해서 그런 쪽으로 놔주고 원래 이제 사장 계열, 그러니까 회장 계열들은 경영에 이제 집중을 하는 그쪽 노선을 따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좀 선회를 했거든요. 이와타 사토루 씨는 좀 보기 드물게 개발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개발과 경영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존재감이 컸던 분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워낙 잘 이끌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죽쓰고 있던 닌텐도였지만 그러면서 이게 개편하고 만들어져 나온 게 뭐 위라는 대표적인 것도 있었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었지만 결국 스위치까지도 그분이 관여하셨던 걸로 이제 좀 드러난 걸 보면 어쨌든 그 닌텐도가 가야 될 길에 대한 결을 잘 닦아놨다. 이런 느낌인데 어찌 보면 좀 비슷하지 않나. 중요한 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회사의 방향이 IT 쪽에서 게임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인데 그러면 그거에 맞는 기조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게 회사의 방향이잖아요. 그 기조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쭉 올라왔고 그것이 이제 계속 성공적으로 안착이 돼서 유지되는 것도 있고 새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이제 선순환이 되니까 기존에 단단하게 코어로 매출을 가져가는 것 플러스 새롭게 떠오르는 IP들의 대박들 이게 포함이 되니까 매년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 되고 있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그런 것들은 긍정적이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너무 비대해진 거 아니냐? 라는 느낌. 이제 좀 방향성을 조금은 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지금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조금 산으로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위기의식을 이 회장직을 신설하면서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저 한편으로 넥슨은 뭐 이제 솔직히 정말로 게임 뭐 새로 만들어지고 그런 것도 참 좋긴 한데 자체적으로 지금 거대한 IP들에서 문제가 계속 좀 터지고 있는 게 여러 회차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쵸. 뭐 이제 사실상 던파, 뭐 메이플 최근에 메이플 키우기만 하더라도 뭐 확률 문제도 좀 계속 터지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그런 부분만 좀 잘 잡아준다면은 국내 게임사에서는 되게 높은 게임사로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움직임만 보면 약간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여기야말로 진짜 큰 거 한 방을 원하는데 문제는 그 큰 거 한 방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기준치가 너무 높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넥슨이 원하는 큰 거 한 방이 뭐냐면 예를 들어 패키지 게임처럼 팔 수 있는데 그 요즘에 모바일식 BM은 잘 안 팔려. 그럼 패키지식으로 팔아야 돼. 그걸로 최소 붉은 사막 이상의 뭔가 큰 거 한 방에 필요한데 그걸로 던파 이상의 그 꾸준한 수익도 돼야 돼. 약간 요런 게 좀 필요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 회사 자체 움직임만 보면은. 그래서 지금 기준치는 엄청 높은데 지금 그렇게까지 뽑을 만한 게임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시장 상태도 그렇게 막 썩 좋지 않다 보니까는. 저는 로치 씨랑 좀 다른데 그런 게임보다는 그냥 거대한 지금 하고 있는 애들 좀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임들이 지금 아까 저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낙원이라던가 새로 나오는 게임들 보면 분명히 잘 만들고 판매 수익도 괜찮고 인디게임 쪽에서도 그 다이브 게임 같은 경우도 1000만 장 이상 팔리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까먹는 요인들이 그 인지도가 좀 지금 캐시카우들이 많이 좀 까먹고 있지 않나. 넥슨의 확률 주장 문제나 그런 게 얘기가 계속 뭔가 주춤하면 또 새로운 곳에서 나오고 또 그리고 이제 던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디렉터들이 그 게임도 지금 던파가 많이 좀 이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장기적인 운영이 들어가고 있는 컨텐츠 IP 대표적인 게 이제 메이플하고 던파인데 양쪽 다 약간 사단이 났던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요즘 제일 핫한 거는 던파랑 그리고 마비노기 모바일이거든요. 얘네 두 개가 제일 핫한데. 메이플도 지금 뭐 퇴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한 거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장기 운영을 했던 책임자가 퇴사하는 행위는 굉장히 큰 이슈로 인해서 나갔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대신에 메이플은 다행인 점이라면 그 급한 불은 끈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불이 너무 자꾸 거기서 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가만히 잠잠해 있어도 잘 벌어지고 있는데 자꾸 거기서 터지다 보니까 그런 것만 오히려 안 터지고 현재 상황처럼 꾸준히 해주면 그래도 넥슨은 잘 크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너무 이제 큰 데서 자꾸 불이 나다 보니까 이게 간판에서 자꾸 불 나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무엇보다 이게 아무래도 그런 한국식 BM 문제나 그런 것도 좀 있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터지는 게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사실 넥슨이 지금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게임 개발사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좋게 판단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NC와 더불어 악업을 많이 쌓아온 회사 어둠이 많아요. 그런 측면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런 거는 또 부정적인 요소로 꼽힐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데이브 어 다이브 이후로 그 패키지 게임 계열인데
뭔가 추가 비용이 없는 게임은 잘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간간히 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잘 돼도 꾸준한 수익을 요구가 좀 높게 잡혀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생각보다 얘네가 라이브 서비스를 하다가 접힌 게임도 되게 많아요. 지금 데이버 다이브 이후 시즌만 해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준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사실 좀 들긴 하거든요. 문득 떠오르는 건데 이게 TMI지만 대학교 때 과제를 그런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한국 글로벌 하기 위하여 뭐 한식 세계화에 대하여 논하시오 같은 거 할 때 제가 그거를 4년 동안 썼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난 그랬어요. 제발 어줍지 않게 뭐 그러니까 떡볶이에 크림 넣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제발 그대로 내줬으면 좋겠다. 있는 그대로 좀 해줘라. 혹시 블루베리전이라고 아시나요? 넥슨에서 만드는 컨텐츠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인업으로 올라온 것들, 뭐 듀랑고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우치도 있고 낙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듀랑고요? 그것도 오픈월드 형태로 뭐 나온대잖아요.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것들의 기반이 계속 깔리면서 카르마 씨가 우스갯소리를 말씀하시는 업보청산. 업보청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관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국내적인 관점이 좀 크겠죠. 그 다음에 그 게임들이 많이 서비스되는 지역을 관점으로 보면 널리 보면 동아시아잖아요. 결론은 그 게임들이 좀 히트한 지역을 보면 근데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사의 IP들을 어떻게 이제 저변을 넓혀갈 거냐 이런 것들이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녹음 이후인 24일에 알려진 추가 내용으로 최근 넥슨이 자체 진행되었던 주주 투자자 대상 행사에서의 언급대로 장수 IP였던 버블파이터의 서비스 종료 결정과 함께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 정리 및 본격적인 포트폴리오 재편 추진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NC입니다. NC 요 근래 가장 봤던 거에서 기대한 건 리니지 클래식이었나요? 그쵸. 리니지 클래식 복각에서 뭐 내놓은 뭐 그게 있었는데 뭐 짧게 얘기하면 짧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NC가 더 이상 기대가 안 됩니다. 그나마 아이온 2였나요? 그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발표하시는 분들이 좀 열심히 뭔가 노력을 뭐 해서 작정하고 뭔가를 좀 하려는 느낌도 있고 네. 사실 그 아이온 2에서 이제 디렉터분하고 뭐 발표하시는 거 뭐 계속 소통은 열심히 하시고 뭔가 보여주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한 줌의 불씨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 NC 지금 나와 있는 게임 중에서 그리고 사실은 미묘하게 약간 그 정치 싸움이 보이는 느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쵸. 왜냐면 아이온 팀 2 얘기할 때 리니지에서 문제나는 거 보면 약간 돌려까기 하는 거 살짝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 지금 산앱 싸움이 좀 있구나라는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볼 때는 뭔가 재무 쪽이랑 개발 쪽이랑 뭔가 이제 그 벽이 있는 느낌?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NC는 회사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봐오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저기는 개발 직군보다 재무 직군이나 영업 마케팅이 좀 세다. 그쪽에 힘이 더 세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이미 매출을 일으켜서 성공을 맛봐서 계속 매출을 끌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업보가 쌓여가지고 지금 다 터졌잖아요. 그래서 아니 옛날에 NC만 하더라도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100만 원대였잖아요. 보면은. 그쵸. 지금 20만 원대에서 막 18만 원 왔다 갔다 막 10만 원대 왔다 갔다 막 20만 원 됐다가 만든 막 이런 느낌까지 지금 내려왔잖아요. 쭉 내려왔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내려온 게 아니라 계속 우하향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몇 년에 걸쳐서 내려왔죠? 몇 년에 걸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뭐 내부에서 뭘 하겠습니다 하면서 체질 개선한다고 구조 조정하고 뭐 불필요한 자산 빼고 막 이러면서 뭐 정리하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매출 좀 나갔던 거 뭐 방어하고 이런 걸로 기억을 해요. 어느 정도 작년 아이얼이었나? 지금 올해 아이얼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건 단타성이잖아요. 사실은요. 회사 운영의 관점에서 보면. 그쵸. 그러면 니네는 게임에서 한데 뭐 보여줄래? 라는 건데 지금 리니지에서는 사실 그냥 표본으로 드러난 거면 유저들이 그럼 그렇지 하면서 욕을 또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BM 없대며 뭐 추가 상품 없대며 근데 또 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은 하지만 그냥 찬염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무관심한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회수 자체도 안 나오는 약간 그런 근데 느낌이죠. 지금 NC에서 리니지라는 콘텐츠가 이제 무관심으로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걸 긴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긴장하는 내색이 없다. 신더시티나 뭐 이런 거 개발하는 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기대는 돼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서 매출을 끌고 가는 구조들이 굉장히 지금 예전에 제가 언급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한 가지의 대형 사고가 터지려면 여러 가지의 네. 작은 사고들이 작은 그러니까 아주 조짐들이 보이죠. 그 몇백 건의 뭐 조짐들이 몇천 건의 뭐 조짐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한 몇백 건의 한 중과실의 사건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몇십 건의 큰 조짐이 나온 것까지가 쌓이고 난 다음에 그 한 건의 대형이 빵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조가 너무 잘 보이는 예시를 저는 NC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주가에서도 보여지고 유저들의 평가에서도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내부적으로 운영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안타까움을 넣어선 거예요.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이제 강 건너 불구경으로 볼 수밖에 딱 없는 그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흔히 중세 판타지에서 많이 나오는 제국의 몰락.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왕국과 그게 사실 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얘도 왕국이었어. 맞아요. 심지어 물론 얘네가 왕국 이전 어느 한 마을이었고 그게 해서 도시가 되고 세져서 제국이 됐는데 탄탄하게 가면은 그냥 주인공 대국인데 그게 알고 보면 그 암투와 그런 게 막 이거저거 있다가 결국 제국에 몰락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제국이란 타이틀도 뺏기고 여기서 이제 잘 되면은 유지하는 건데 못하면은 뭐 가는 거죠. 그게 지금 NC에 딱 몰락하고 국가에 있는 그냥 그거는 뺏긴 딱 그렇죠. NC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요. 뭔가 뚜렷하게 반전 모멘텀을 일으킬 만한 게 전혀 보이질 않는다. 앞서 저희가 펄어비스 얘기할 때 그 붉은 사막을 예시 들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메인 요리를 시켰는데 메인 요리는 부실한데 정작 사이드 디시만 이빨이 깔렸는데 이게 나쁘지가 않아 라는 느낌이잖아요. 여기는 사이드 디시가 부실해지는 것도 뻔히 보이고 메인 요리조차도 부실해지는 게 뻔히 보이는데 가격은 점점 높아지는 느낌이랄까? 딱 그래요. 이게 저희가 돈가스라는 음식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경양식 돈가스만 보더라도 진짜 오래된 음식이거든요. 아, 그렇죠. 생각해보시면 한참 후에 일본식 돈가스가 계속 유행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경양식 돈가스 아직 코어층 되게 두터워요. 그래서 돈가스집이 아직도 옛날 돈가스 왕냉면 왕 돈가스 냉면 왕 돈가스 왕 그 세숫대야 냉면집 아직도 계속 있어요. 생겨요. 있어요. 네, 맞아요. 있어요. 근데 NC가 과연 그런 포지션이냐면은 안 그렇다는 거죠. 딱 그래요. 그렇지. 오래되는 것들이 나쁘냐 그러면 인기 있는 건데 꼭 가요. 근데 NC가 그러면 원툴로 했던 게 리니지였는데 되냐는 거지. 안 됐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어쨌든 계속 매출은 나오고 있지만 이 자체의 매출이 기존에 나왔던 거에서 막 매출을 끌어오던 수준보다도 계속 줄어드는 게 보이고 사실 엄청나게 사고들을 쳤잖아요. 전 딱 느낌이요. 음식으로 제가 자꾸 비해서 그렇지만 브랜드로 따지면 떡볶이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저는 그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땐 약간 피자헛 같은 데 느낌이거든요. 피자헛. 그렇지. 피자헛도 뭐 그러니까 잘 나간 적이 있었고 꽤 오래 잘 됐었는데 문제는 그 버릇을 못 고쳤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그렇죠. 너무 오래 끌고 갔고 뭔가 그 방향 전환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그 방치된 채로 있다 보니까는 점점 규모가 너무 작아져 버려가지고 요 근래 그 광고 쪽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하나의 토픽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맥도날드 CEO가 먹방이요 그거. 먹방 해가지고 이제 신제품 한번 나왔었던 게 있잖아요. 그때 네. 한 입 따가는데 거의 뭐 새알모이만큼 먹고 뭐 되게 딜리셔스 한다고 막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바이럴이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서 이제 막 디스 걸어오고 막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막 나오고 그다음 막 이제 요때를 잡아가지고 뭐 다른 이제 버거 회사들 뭐 버거킹이나 이제 미국의 뭐 웬디스나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한 입 크게 물면서 아니면 직접 막 해먹고 나서 이게 버거지 막 이러면서 엄청 막 까는 영상들 엄청 나왔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건데 방송 기준은 얼마 전이었는데 뉴욕타임즈랑 인터뷰한 게 나왔었어요. 그 맥도날드 쪽 그분이요? 네, 그 CEO랑 나온 데서 뭐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막 그 뭐 너겟 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막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뭐 이런 바이럴이 된 게 뭐 어떻게 원인이 뭐였냐고 생각하는데 워딩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기는 옛날부터 어머니한테 교육을 들을 때 음식을 입에 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다고 배워서 사실 뭐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한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걸 대중들이 어떻게 듣느냐? 결국 엄마 핑계 대냐? 이거거든요. 외모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너무 그 채식 잘하게 생기셨고 약간 정크푸드 안 드실 것 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뭐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래서 이제 댓글이 뭐가 쌓이냐면 야 이제는 조롱을 넘어서서 냉소예요.
딱 그렇죠. 보니까 반응이 야 대기업 CEO란 놈이 한다는 소리가 엄마를 팔아먹냐? 너 망아 보인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여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컨텐츠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요거를 물어뜯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버거킹이 굉장히 맥도날드에 대해 저격형으로 광고 많이 내가지고 이슈를 이제 가져가는, 훔쳐가는 이제 이걸 이제 용어로 하이제킹이라고 하는데, 하이제킹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들끼리 이거는 잘 쳐줘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크래프톤, 넥슨, 그 펄어비스, WWE한 느낌이고, 진짜 UFC는 진짜 관심도 못 받는, 진짜 제가 볼 때는 그 피자헛이 더 정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요, CEO가 자기 이슈 터진 거에 대해서 한다는 소리가 엄마 팔아먹고 앉아있냐? 이게 이제 대중들의 포인트인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냉소를 던지는 지점인 거거든요. 근데 리니지를 제가 이제 여기에 대입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회사를 지탱해온 IP인데 그때마다 이게 문제가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나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대응해온 게 그냥 저의 견해입니다. 이게 뭐 나쁜 의미 아니라 고작 그것뿐이냐? 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이 지금 계속 누적되고 쌓인 거죠. 그래서 다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NC라는 회사에서 생각했을 때, 그래도 NC를 생각해보면 국내 개발사 중에 그래도 기술력만큼은 탑급이라는 느낌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영광들을 다 까먹고 지금 빕시 바래지고 있는데 아직도 니네는 그거를 모르겠니? 라는 느낌이랄까? 그나마 그 중에 정신 차리고 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걸로 보여지는 게 아이온2 팀. 예, 그쵸. 그걸 넘어서는 지금 NC가 필요하는 이미지를 아이온2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죠. 조선 왕조 말기 같은 느낌일까요? 딱 잘못하면 을사조약 고종 쓰게 생겼죠. 느낌이에요. 고종도 초반도 아니야. 이게 거의 막 진짜 이게 막 개화 막 들어가냐 마냐, 이게 막 뭐 을미사변이 벌어졌냐 마냐 막 이런 느낌, 막 그러면서 대한제국 선포냐 마냐, 이쪽까지 가버리면 이제 없어요. 답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 강점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순종은 뭐 꽂아놓은 보리자 마냥 되는 거고, 풍전등화의 제국의 앞날이다. 보이든 안 보이든 IP도 꽤 갖고 있잖아요. 그쵸. 블레이드 앤 소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아이온, 돌아가는 아이온도 있고 뭐 결과적으로 또 있는데. 그렇지만 얼마나 한국 게임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까? 혈맹이든 뭐 아니 엄청났죠. NC 자체가 지금 리니지 1, 2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지만, 그 전에는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온 것들이 있고 그 IP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근 2, 3년 안에 뭔가를 계속 내밀었지만은 계속 죽 썼죠. 리니지도 뭐 내놓으면서 박찬욱 감독 뭐 CF 내가지고 뭐 약간 그 택티컬 식으로 해서 뭘 냈다가 망하고,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냈다가 망하고, 그 다음 뭐 모바일로 또 유명한 IP 냈다 망하고 막 이러면서 나가리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방향 없이 계속 이리 흘렀다 저리 흘렀다 뭔가를 만들어서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그냥 망했는데, 게임이 재미없는 거는 둘째치고 거기는 지금 사람들이 계속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쟤네는 대체 게임이 나오면 어떤 과금 구조를 끼워서 또 할까? 그쵸.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다 따라서 NC에 가장 지금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이 보는 상황과 냉소를 던지면서 이제 무관심으로 그냥 읽었는 게, 어차피 뭘 또 해갔지. 어차피 또 말 바꾸겠지. 그치. 네. 그게 리니지 클래식도 아니나 다를까 또 그랬고, 건전 얘기하면 양치기 소년된 느낌이에요. NC는 이제 더 이상 안 믿어주는. 그쵸. 늑대가 온다 그러는데 언제 뭐 또 저러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이 무시하다 진짜 늑대 왔는데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막 사들이 나고 있는데, 매번 늑대 온다니 안 왔잖아. 몰라. 네 알아서 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대중은 바라보고 있다. 아이온2는 별개로 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NC라는 회사 자체는 진짜 마지노선 같아요. 대중이 어떻게 판단하게 되느냐. 이 이후에 모멘텀을 뭔가를 안 만들어내면 그냥 계속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요. 크래프톤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했잖아요. 롯데 보는 것 같다고. 네네네. 그냥 계속 이렇게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계속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다. NC는 그냥, 근데 솔직한 말씀드리면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냥 나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게 돼요. NC는 확실히 몰락을 피해 가려면 방법은 결론적으로 딱 하나예요. 레지스탕스밖에 없어요. 결국은 되게 나오는 게. 뭐 왜냐면은 물론 이게 정상적인 스토리로 봤을 때 몰락이 되는 게 암투랑 막 그런 거에서 어느 한쪽 진영이 완벽하게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 썩은 부위를 못 도려내는 게 또 그런 거잖아요.
저거를 도려내면 뭐 어디 어느 특정 부위의 국방력이 약해지든 뭐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또 뭔가 조삼모사 같이 하기는 아깝고 또 남주긴 뭐하고 또 그래.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말씀대로 그냥 썩을 때까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못 쳐내는 거예요. 다리가 썩어내면 자르면은 몸은 살아요. 동상 그럴 때. 근데 그러면 내가 이 다리라도 잘라서 연명 치료할 것인지. 근데 이거 안 자르면 결국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NC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니들이 그러면 다리 자를 정도로 뭘 할 수 있어? 내지는 자르고 나서 이거 지금 니들이 봉합할 그게 있어? 그게 없으니까 대안이 없는 거죠.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개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으니 양치기 소년이란 말도 딱 공감돼서 이 제국의 몰락은 과연 어떻게 될까가 그냥 그 한마디가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5개 회사를 이렇게 얘기를 해봤잖아요. 지금 펄어비스, 크래프톤, 네오위즈, 넥슨, NC 이렇게 5개 회사를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오늘 언급 안 된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뭐 쉬프트업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더 할지 안 할지는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흘러온 기준에서 그냥 내가 그냥 바라보는 게임업계의 전망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냥 개인적인 좀 염원을 담아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게임 업계 자체가 AI라는 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소외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식에서도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AI로 다 몰려가니까. 때 반도체 뜨고 그럴 때도 뭔가 관련주 같은데 안 뜬대. 얘네만 소외받았대. 인류 역사 기준으로 봤을 때 게임은 이제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라는 문화로 자리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꾸준히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유희 요소로 이제 그쵸.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장기랑 체스가 여태까지 연명해서 온 것처럼 새로운 장르가 펼쳐진 그러니까 거죠.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가는 것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고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게임 업계도 어쨌거나 직장이잖아요. 하나의 산업군이고. 그렇죠.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내부적인 뭔가 그런 게 있다 보니, 솔직히 저도 제가 좋아하는 장르를 하시고 있는 그 산업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 너무 이제 험난한 그런 길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딱 그래요. 한국 기업이잖아요.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 게 좀 있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잘 됐으면. 그리고 애시당초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그러니까 꿀리면 얘기도 안 해요. 꿀리면 그냥 뭐 우리끼리 먹을 거면 그냥 뭐 말도 안 하는데 다 비교하면 확실히 잘 만들고 잘 해요. 그러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펄어비스 힘냈으면 좋겠어요. 펄어비스 주주 카르마 씨의 영혼이 담긴 마무리 멘트였습니다. 이거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좋아하는 이제 뭐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NC도 물론 이제 양치기 소년 됐지만 건넜다고 생각은 해요. 돌이킬 수 없는 건넜다. 건넜는데 그래도 갔다는 건 돌아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 의미 있다.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못 올 수도 있죠. 못 올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가 휩쓸려 올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돌아올 때 얘네가 살아서 올지 전신이 다 100% 멀쩡해서 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 근데 물론 멀쩡히 돌아오면 좋겠죠. 하지만 그냥 그래요. NC도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있다가 잘 장작 만나서 더 화르륵 타올라서 더 원대한 불꽃으로 살아남는 죽지 않는 피닉스처럼 부활하는 그런 날도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그랬으면 차라리 좀 좋겠다. 요즘에 근데 이제 약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지금 대놓고 구조조정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래의 전설 만드는 위메이드나 요런 데 보면 이제 직원 수의 한 거의 5분의 1 가까이 요렇게 구조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넥슨 같은 경우엔 이제 채용 중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신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서브컬처 모바일 게임 요런 게 잔뜩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것들 다 실적 안 나오는 것들 서비스 종료 절차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자 유튜브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런 걸 좀 열심히 보는 편인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게임업계 쪽에서 지금 퇴사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개발 직군이
퇴사하더라도 다음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 입사가 되게 쉽거나 이런 이직이 되게 쉽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게 안 된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되게 안 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AI 이용해서 자기가 게임을 개발하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힘내시라고 격려는 할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뾰족하게 좋은 게 있냐 물으면은 되게 답이 없을 정도로 지금 되게 살얼음판인 시장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기업들도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자신의 적을 뒀던 곳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벌어졌고 그리고 로치 씨 말대로 그렇게 이제 외국에서 벌어진 것들이 국내로 이제 들어오는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결국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모든 문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런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결국 이제 새로운 것이 나와서 됐지만 써보니 결론은 인류가 가야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흘러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인류가 공백을 맞이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백을 또 채우는데 분명히 혼란이 벌어진다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같이 오거든요. 나름의 지혜들이 또 쌓여 있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이제 사회적인 혼란과 거기에 또 소요되는 비용이 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논란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외국에 그런 것들의 예시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고 게임업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예요.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지만 전 세계가 그럼에도 글로벌 스탠다드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차로 오는 거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시점으로 좀 이제 기업들 판단해봤으면 좋겠다.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좀 있으니까 당장에는 이런 사례가 이제 외국도 그렇지만 똑같이 왔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쩔 수 없겠지만 이왕이면 뭐 10명 자를 거 그래. 그래도 한 7명, 6명까지로 좀 줄여보는 방법을 생각해보던지 그러면서 이제 소모적인 비용 차후에 또 뽑아서 또 이거에 대한 비용 발생이 더 커지는 거를 좀 미연에 방지를 해서 가는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게 이제 전 분야가 다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백이 좀 최소화가 됐으면 좋겠다. 자, 하이테크 피플. 오늘은 이제 2026년 대한민국 게임 업계 안녕하시렵니까? 이 주제로 저희가 떠들어봤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이테크 피플이었고요. 예, 두 분 다 지금 하얗게 불태우셔가지고 힘들었어요. 화장실을 좀 가고 싶어하시는 상황이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또 봬요. C-Sharpie.